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지입니다. 제목 보고 뭐야 자기계발서 욕하는 거야? No! 저랑 맞지 않아서 그 삶을 포기하긴 했지만 저의 전직은 갓생러입니다. 자기계발서 책들을 진짜 미치도록 많이 읽었어요. 내가 바라는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책들 대비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준,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준 도서 장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웃긴 에세이다. 글 잘 쓰는 사람, 웃기는 사람 둘 다 매우 희귀하죠. 그런데 우수저가 글바를 만난다? 흔치 않음을 넘어 고귀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웃긴 책 이경미 감독님의 잘돼 무엇이든 에 이어서 저의 소중한 웃긴 에세이 책 목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독서 레벨 관계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웃긴 에세이 5권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강희슬 작가님의 안 느끼한 산문집입니다. 강희슬 작가님은 놀토, 인생술집, SNL 이렇게 큰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인데요. 감상에 젖어 느끼한 글을 쓰지 않겠다 이 포부를 갖고 아예 제목을 안 느끼한 산문집이라고 져서 브런치에 올렸는데 이게 브런치북 공모전 대상을 탄 책입니다. 웃긴 책은 여러분 작가 소개 페이지도 달라요. 술과 개와 밤을 좋아하고 욕을 잘하지만 착하다. 어제도 오늘도 가난했고 내일도 가난하겠지만 가난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야심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웃기면 읽다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오열한 적도 있어요. 매우 웃겼던 한 에피소드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에피소드의 제목은 너무 값싼 숙소는 숙소가 아니었음을. 작가님이 건강하고 겁 없던 23살 적의 여행 스타일은 비싼 데서 배 터지게 먹고 싼 데 아무 데서나 자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20만 원어치를 먹고 버스터미널에서 집시들과 자는 그런 극단적인 여행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23살 때 베네치아로 여행을 갔어요.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나는 생일을 맞아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를 2주간 혼자서 여행했다. 히스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로마에서 미친놈에게 쫓기고 베네치아에서 생일이 같은 남자를 만나고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에서 길을 잃어 산을 타다가 구조되고 두보로브니크에서 낚싯대로 갈매기를 잡는 등 대략 200여 가지의 크고 작은 해프닝 끝에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지막 날이니 이제 작가님은 테라스 레스토랑에 가서 양파 수프, 문어 샐러드, 화덕 피자, 해산물 파스타 혼자서 4가지 메뉴를 주문해서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 후로 카페에 넘어가서 커피에 케이크도 먹고 저녁이 되어서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와인 한 병에 막 스테이크, 해산물 그릴 요리까지 먹습니다. 배가 든든해진 나머지 나른해졌고 미리 예약해둔 싸구려 날뛰나근 숙소로 넘어갔는데요. 반짝거리는 북유럽 청년들 9명이 우통을 벗은 채로 나를 반겨주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마무리라고? 이렇게 좋은 방이 아까 먹었던 피자 한 판보다 싸단 말이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동화 속 왕자님처럼 생긴 9명의 남자들과 일일이 볼키스를 했다. 이제 농담을 던지고 굿나잇 인사를 하고 침대에 갔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내 방귀 소리였다. 젠장, 들었을까? 저 아름다운 9요정이 내 방귀 소리를 들었을까? 아까 요정들이 나에게 건넨 칭찬과 미소가 플래시백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너 티네이저 같아. 어려 보여. 귀여워. 내 방귀 소리는 하나도 귀엽지 않은 크고 시끄러운 흉한 어른의 것이었다. 좋은 인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버킹 코리아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가님은 방 옆에 붙어있던 화장실로 넘어갑니다. 변기에 앉아서 지나치게 얇아 보이는 벽을 노려보는데요. 방음이란 단어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재채기하면 들릴 것 같은 그런 벽입니다. 요정들의 숙면을 고려하며 조심조심 거사를 치르는데요. 모두 깊이 자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거야. 정신승리로 불안함을 달래며 화장실 문을 잡아당겼는데 까각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여 개 쏟아지다가 거대한 느낌표가 쿵 하고 자리를 잡았다. 나 갇혔구나. 땀 범벅이 된 채 5분 동안 혼자서 분투하는데 바깥에서 Are you okay? 쪽팔려서 죽고 싶었다. 괴물에게 잡혀 갇힌 공주도 아니고 똥 싸다가 스스로 갇힌 멍청이를 구하러 온 요정에게 눈을 찔끔 감고 속삭였다. Help me. 그런데도 안 열려요. 요정이 한숨을 쉬더니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
Hey guys, wake up! 할 수만 있다면 변기에 나를 내려 사라지고 싶었다. 내가 아까 그 똥이었다면, 그 똥이 지금의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남자들이 전부 와서 다들 낑낑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작가님에게 잊지도 않은 폐쇄공포증을 걱정해주며 다들 Are you okay? 묻습니다. 작가님은 속으로 I'm not okay. 이따금 궁금하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향기를 남기고 떠나간 묘령의 동양 여인은 못되더라도 뻑킹 코리안만은 아니길. 정말 낄낄낄 웃으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강추. 다음 책은 맙소사 마흔입니다. 이번에는 어른 코믹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40대 미국인 여성이며 컬럼니스트이고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며 사랑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파리지앵 사이에서 40대를 맞이하며 마흔이란 나이에 대해 고찰하는 코믹 에세이입니다. 작가님이 파리에서 어느 가게를 가든 웨이터들이 모두 마드모아젤이라고 불러줬어요. 마드모아젤은 미혼 여성,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자마자 모두 입을 맞춘 듯 갑자기 마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태도와 장난기 어린 윙크가 따라붙었다. 마치 우리가 마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웨이터들의 말에는 간간히 마드모아젤도 섞어 있었다. 얼마 후에는 익살스러운 마드모아젤마저 사라졌다. 나를 부르는 마담은 머뭇머뭇하는 말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그냥 마담이 됐다. 내가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 사이의 중간 지대를 벗어났다고 단체로 결정한 것만 같았다. 파리의 웨이터들은 퇴근 후에 한데 모여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슬라이드를 보며 어느 여성 고객들의 등급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걸까? 나이듦이 필연이라는 건 나도 당연히 안다. 다만 내가 마담이라고 불릴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적어도 나의 동의 없이 마담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 작가님은 이제 막 40대가 되었는데 본인조차 익숙해지지 않은 그 40대를 남들이 마담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의 준비 없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챕터마다 이제 재밌는 글이 끼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40대가 되었다는 징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을 진정시킬 줄 안다. 당신에게 사람들을 조종할 능력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 역시 오래전부터 당신을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미국도 충분히 개방적인 나라인데 저자가 파리에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주 스펙타클한 문화에 깜짝깜짝 놀라는 저자 에피소드들도 매우 재밌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이야기, 파리의 문화,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한 또 좋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엠단 소나치, 관용구, 속담 같은 건데요. 내 나이 안에서 잘 지내기,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내 나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저희가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고 평생을 젊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억지로 젊어지려는 그런 노력은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 나이여야지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우라? 이런 것을 지닌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나이의 주인이 되자. 지금의 나이 속에서 편안해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앙큼 발랄한 책 추천드리고요. 다음 책은 전국 축제 자랑입니다. 김원비, 박태하 부부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취재하여 쓴 여행기입니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축제씩 소개하는데 이것은 유머 대결? 안쓰러운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이 이제 공존하면서 그 축제를 어떻게든 있는 그대로 즐기려고 노력하는 분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음성의 푼바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푼바 하면서 그 하쿠나 마타나 푼바? 하쿠나 마타나 제발 괜찮은 축제이길 이렇게 빌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본격 푼바 공연과 맞닥뜨렸다. 장노년 측 관객들이 그늘마다 빼곡히 들어앉아 중년 여성 푼바의 질펀한 입담에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다. 사내 자식들은 영 값어치가 없어. 소세지 500원에 호두 두 짝 해봐야 얼마나 걷어? 800원? 근데 우리 여자들은 말이지 보통 18억짜리라고. 일단 수박 두 통만 해도 사내 놈들하고는 게임 오버지. 근데 거기서 쭉 내려가면 풀이 무성한 전원주택이 10억. 더는 옮겨 적지 않겠다. 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푼바들을 마주합니다. 푼바 축제니까요. 저녁에 글로벌 푼바 래퍼 경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다행이었다. 그래 랩, 게다가 글로벌. 우리가 바라던 외색이야. 음성 청소년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대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다. 역시 랩과 푼바는 잘 엮였다. 지나치게 잘 엮였다.
모래 등신새끼야, 닥쳐 등신새끼야, 미친년 나쁜년 정신 나간년. 우리는 낮에는 품바들이 욕하는 걸 듣고 밤에는 동네 중고딩들이 욕하는 걸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것인가? 왜 굳이 쫓아다니며 정성껏 욕을 듣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글로벌 품바 래퍼 경연대회였던 이유는 한 참여자가 르완다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글로벌을 담당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응원하는, 그러면서도 정이 가는 이 K축제들의 여행기입니다. 이 책 읽고 나서 K스럽다라는 말이 제 입에 한동안 붙어서 뭐만 보면 그건 좀 K스러운데 이건 그냥 읽으세요. 다음 책은 편성준 작가님의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내 사랑 짱이야, 숭고해, 우리 이렇게 잘 만나요, 이런 에세이를 안 좋아하는데요. 사랑이 담긴 에세이다. 그러면 웃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걸 해냈습니다. 작가님은 아내분을 40대에 만났는데 작가님은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아내분은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평생 재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단골 술집에서 만났는데 말이 잘 통해서 사귀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저자분이 퇴사를 하면서 이제 둘이 노는 부부가 되었는데 그때의 일상을 담은 책입니다. 두 분이 이제 취재차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에피소드입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엔 당연히 통화도 메신저도 할 수가 없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연속으로 카톡이 울렸다.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나는 미리 지방 출장 때문에 못 나간다고 원지를 해둔 상태였다. 알림을 꺼달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아내에게 카톡 내용을 좀 읽어달라고 했다. 여보, 카톡 좀 확인해줘. 영일 씨가 끝나는 대로 빨리 가겠대. 난 못 간다고 얘기해놨어. 대명 씨가 조금 늦겠대. 정한 씨가 먼저 도착하거든 39,000원짜리 디너 시키면 된대. 횟집이구나. 오늘 정치 얘기하는 놈은 입을 찢을 거래. 영일 씨가 공술녀 요런 야그만 하지. 아이고 새끼들. 정한 씨가 그중에 진로 좋은 건 여자 얘기요. 점점점점. 대명 씨가 아이고 난 이제 고추로 오줌만 넣을 거야. 새끼들. 한 가지만 해야지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여보. 대명 씨가 나도 니들은 오줌은 잘 나오나 보다. 여보. 응? 그만 읽어도 돼. 또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애는 안 낳으세요? 그래도 애를 낳아야지요. 인생에서 애 키우며 살 때가 제일 큰 행복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세련돼져서 남의 사생활에 좀처럼 간섭을 안 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출산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 오지랖이 넓어진다. 작가 부부가 아이를 안 낳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나서요. 나이가 좀 있고 하면 그래도 애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말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오히려 미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데 누가 뭘 할 것인가. 그래,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거야. 우리는 뭔가 공범이 된 느낌이 되어 서로를 쏟아보며 웃었다. 국가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웃기는 걸로 이미 별 5개짜리인데 작가님이 즐겨 읽은 책 그리고 영화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당신만의 삶을 살아라. 그 진한 메시지가 정말 책 전체에서 흐르는데 유쾌하면서 따뜻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5년 만의 신혼여행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이 르포 느낌의 소설로 매우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으로 쓴 에세이가 바로 이 책이랍니다. 3박 5일 동안 신혼여행을 하면서 작가님의 청춘, 연애, 작가로서의 직업, 결혼, 그리고 결혼 후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은 책입니다. 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지, 왜 아내분과 작가님의 부모님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지, 왜 아이를 낳지 않았고 신혼여행을 왜 5년 만에 간 건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를 향한 통찰의 웃음 10스푼? 작가님의 팬이기 때문에 첫 에세이라는 점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작가님이 개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빅 웃음은 아닌데 계속 피식피식 입꼬리가 올라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따로 찍어둔 페이지인데 우리가 5년 만에 신혼여행을 떠나 보라카이 해변에서 부부싸움을 벌인 것도 운명이 아니다. 우연일 뿐이다. HJ가 지금보다 20cm 정도 키가 더 컸거나 반대로 그만큼 더 작았거나 아니면 20kg쯤 살이 더 쪄 있었다면 나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보다 20cm 정도 더 크거나 작지 않고 지금의 키인 것은 순전히 우연이다. 그러니 우리가 맺어진 데에는 우연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는 우연의 허락을 받고 사귀게 되었다. 그런 결론에 나는 낙담하지 않았다. 이 결론에 따르면 우리가 5년 만에 신혼여행을 떠나 보라카이 해변에서 부부싸움을 벌인 것도 운명이 아니다. 우연일 뿐이다. 그리고 우연히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우연은 아무리 연이어 일어나봤자 우연의 연속일 따름이다. 거기에 의지가 섞여 들어가야 운명이 된다. 말싸움할 때 그렇게 부득부득 이기려 들여야 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구만. HJ가 말했다. 언제나 내가 꿋꿋하다면 좋아했잖아. 옛날 남자친구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하면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벌벌 떨었다고. 그러면 그 꼴이 보기 싫었다며. 경물스럽다고. 내가 말했다. HJ는 나의 굴복하지 않은 기계를 좋아했다. 플라톤이 티모스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정신말이다. HJ의 친구들이 그녀와 내가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의미였다. 한 성과라는 두 남녀가 서로 사귀니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처럼 죽이 잘 맞는 파트너처럼 보였던 것이다. 몰라, 피곤해. HJ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오후 10시에 버진마트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리조트로 돌아왔다. 그게 막차였다. 이런 실없는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신혼여행에 책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HJ가 가져온 여행의 기술을 조금 읽었다. 이 책은 망한 영화 잡지 키노나 합정동의 고만고만한 카페들, 고도로 계산된 포즈로 털털한 척하는 인디 여가수와 비슷했다. 알랭드 보통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좀 닮았다. 한국에서 아이돌 취급받는 거 하며 시원하게 까진 대머리하며 스스로 대단한 깊이와 통찰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자부심하며 알랭드 보통 너무해. 작가님 팬이 아니어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강추. 이 책들을 읽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전, 논픽션, 인문학, 한국문학 다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비같이 빅 웃음을 줄 수 있는 웃긴 에세이 장르 저랑 함께 읽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 모먼트를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 영상으로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재밌게 읽었던 웃긴 에세이 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